저는 가족을 모두 잃었을 겁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말이죠. 석유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숨겨진 민낯이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나 전 세계가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의사 한 명 없는 외딴 마을의 처참한 현실에 생사의 갈림길에 선 아이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포의 재난까지 위기의 순간 구세주처럼 등장한 한국의 의료팀이 모든 걸 뒤바꿔 놓고 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일라입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곳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로 부유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저희 같은 외딴 마을은 그 부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도움을 줄 의사가 없어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는 이웃집 아들이 고열로 앓고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의사는 차로 3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무력감에 울고 있을 때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를 깊이 아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타고난 리더라고 부르는데 제가 항상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일을 좋아한답니다. 먼지 날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매일 같은 어려움을 목격합니다. 나이 많으신 하산 할아버지는 기본적인 통증약을 구하기 위해 마을 중심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가십니다. 임신한 여성들은 적절한 의료 지원 없이 출산해야 한다는 걱정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이들은 흙먼지 속에서 놀고 있는데 일부는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마르고 약해 보입니다. 라일라, 이리 와서 차 한잔 합시다라고 아미르 어르신이 부르셨어요. 그분은 우리 마을의 원로 중 한 분이신데 체계적인 사고방식과 세심한 주의력으로 우리 공동체가 수년간 잘 운영되도록 도우셨습니다. 오늘은 평소 단정하던 그분의 모습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제가 그분 옆에 앉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제안에 대해 들으셨나요? 저는 달콤한 차를 천천히 마시면서 대답했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새로운 의료기술에 관한 거라고요. 옆집에 사는 조용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젊은 여성 마리암이 우리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갈색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사촌이 말하길 이동식 진료소와 의사들이 멀리서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것을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마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새로운 생각을 신뢰하지 않아요. 특히 외국에서 온 것들은요. 그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이 수세대 동안 효과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왜 지금 바꿔야 할까요? 적어도 그들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불확실함을 느끼면서도 제안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아미르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이라고요? 그들이 우리의 방식, 우리의 전통에 대해 뭘 안다고 말입니까? 마리암이 부드럽게 그의 팔을 만졌어요. 하지만 아미르 어르신, 작년에 손자분이 아팠을 때 기억나세요? 만약 그때 그들이 도울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우리 마을을 둘러보았어요. 소박한 집들, 놀고 있는 아이들, 그늘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새로운 생각에 마음을 열면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 심하게 기침을 했고 어머니는 그녀의 이마에 따뜻한 천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치료법이죠.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 충분하진 않았어요. 한국에서 의사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찡그리셨어요. 우리는 외부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이 필요 없소. 저는 논쟁하고 싶지 않아 접시만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도움 없이 아이의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가 없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기본적인 약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걸어야 하는 노인들이 없는 세상 말이에요. 해가 우리 마을 위로 저물면서 하늘을 아름다운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이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오면 제가 귀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질문도 할 것이고요. 열린 마음을 가질 겁니다. 때로는 도움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마을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모든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 의료팀이 도착한 날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저는 우리 마을 광장 가장자리에 서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도착하는 세대의 하얀 밴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5명이 밴에서 내렸는데 3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상상했던 화려한 제복이 아닌 단순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미르 어르신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앞으로 걸어나가자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르 어르신이 뻣뻣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긴장된 어깨를 보니 불편해하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대화를 더 잘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어요. 한국 의료팀은 벤에서 큰 상자들과 이상한 모양의 장비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이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 박사입니다. 그녀가 조심스러운 아랍어로 말했어요. 저희가 가져온 것을 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마리암이 제 옆에 나타났어요. 라일라 궁금하지 않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암의 눈은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 박사를 따라 상자 중 하나로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태블릿 컴퓨터처럼 보이지만 여러 부착물이 있는 장치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휴대용 진단 키트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혈압, 심박수, 체온을 확인할 수 있고 간단한 혈액 검사도 할 수 있어요. 결과는 즉시 큰 병원의 의사들에게 전송되어 여러분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지 않은 의사들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놀라움과 약간의 의구심을 담아 물었어요. 정확해요. 민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격 의료라고 부릅니다. 정오가 되자 한국 의료팀은 우리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 장비를 설치했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다채로운 포스터들이 벽에 붙여졌고 이동식 진료소라고 부르는 가장 큰 기계는 구석에 배치되었습니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작은 부스처럼 생겼는데 카메라와 화면이 멀리 있는 의사들에게 환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시스템이었어요. 많은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밖에 모였지만 안으로 들어오기를 두려워했어요. 일부 노인분들은 불만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 방식이 아니야.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면 너머의 의사가 어떻게 우리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어? 아미르 어르신은 팔짱을 끼고 모든 것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 기계들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우리 마을처럼 정전이 자주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들이 그것도 생각했어요. 마리암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태양 전지판도 가져왔어요. 저는 주변을 걸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한편으론 이 새로운 가능성에 설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이 변하는 것에 대해 걱정되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치유 지식이 잊혀질까요? 우리가 낯선 이들에게 의존하게 될까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한국 의사 한 명 주변에 작은 무리가 모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심장 모니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아버지도 그 무리 속에 계셨는데 기계가 일정하게 삐 소리를 내자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우리 가족은 한국 의료팀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꽤 공손해 보이더구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들의 기계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사용법을 가르쳐줄 만큼 오래 머물까? 저는 민 박사의 친절한 미소와 모든 것을 인내심 있게 설명해준 방식을 떠올렸어요. 그분들은 정말로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이 낯선 이들이 우리 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했어요. 그들이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늘 살아온 방식을 방해할까요? 시간이 말해줄 것이고 저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새로운 길을 헤쳐나가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아이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겨우 6살배기 파티마가 어머니와 함께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열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거의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제가 민 박사와 함께 의료용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파티마의 어머니는 평소 마을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는 차분한 여성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발 제 딸을 도와주세요. 파티마의 어머니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어젯밤부터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전통 약초를 모두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민 박사가 서둘러 아이를 진찰하기 시작했고 이상한 기구들을 사용해 파티마의 체온과 호흡을 확인했어요. 저는 이 외국의 방식을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민 박사가 꺼낸 장비는 작고 얇은 기계였는데 아이의 이마에 댔자마자 숫자가 깜빡이며 나타났어요. 섭씨 39.2도예요. 민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즉시 체온을 내려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위험해요. 민 박사는 재빨리 가방에서 약을 꺼내 물에 타서 파티마에게 먹였어요. 또한 작은 젤 패치를 꺼내 아이의 이마와 목에 붙였는데 이것이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보지 못했던 방법이었어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증상을 보이는 3명의 아이들이 더 도착했어요. 고열, 기침, 그리고 기력 저하가 뚜렷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니들이 서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다 외부인들이 가져온 병 아닐까요? 아니에요. 한국팀이 오기 전에도 몇몇 아이들이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정오가 되자
우리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는 15명의 아픈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중에는 저희 친척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공포는 질병 자체보다 더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한국 의료팀을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한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지난 몇 년간 매 겨울마다 비슷한 열병이 돌았지만 이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두려울 때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하는 법이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의료팀이 실제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할 순간이었어요. 평소 차분하던 아미르 어르신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인 그분이 이렇게 당황한 모습을 보이니 상황이 더 심각해 보였어요. 평소 깔끔하게 다듬어진 수염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제 손자도 아파요.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젯밤부터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이게 무슨 병입니까? 사우디의 최고 병원에서도 치료법을 모른다면 이 외지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미르 어르신의 손자 알리는 마을에서 가장 건강한 아이 중 하나였어요. 축구를 잘하고 언제나 활기 넘치는 10살 소년이었죠. 그 아이마저 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에 마을 전체가 더욱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민 박사와 그녀의 팀은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그들은 이동식 진료소를 설치하고 컴퓨터를 통해 한국의 의사들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얼굴들이 나타나서 빠르게 한국어로 대화하는 동안 민 박사가 통역해주는 것을 보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진찰한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독감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아마도 H1N1의 변종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작년에 유행했던 병이에요. 치료법에 대해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마리암이 제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존재는 이 혼란 속에서 큰 위안이 되었어요.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두 눈은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도 간호 경험이 조금 있어요. 할머니께서 전통 치료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가족들 모두를 진정시켜야 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픈 아이들과 그 증상을 모두 목록으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사용해 본 전통 치료법도 함께요. 어쩌면 우리의 방식과 그들의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겠어요. 마리암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작업에 착수했어요. 세심한 주의력을 가진 그녀는 이런 일에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들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수집했고 그들의 불안을 달래주었어요. 한국 의료팀은 인상적인 효율성으로 움직였어요. 그들은 약을 나눠주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냉각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화면을 통해 의사들과 계속 상담했습니다. 민 박사는 어머니들에게 그들이 가져온 간단한 디지털 체온계 사용법을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기계를 만지기를 두려워하던 여성들도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체온을 매 시간마다 기록해주세요. 민 박사가 말했어요. 그러면 약의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한국 의료팀은 또한 마을의 물을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작은 기계로 여러 집의 물 샘플을 채취했고 몇 분 안에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물에는 문제가 없어요. 한 한국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녁이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티마에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나아졌고 또 다른 아이도요. 원격 의사들이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치료법을 처방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특별한 항바이러스제와 우리 마을의 전통적인 약초차를 함께 사용한 치료가 효과를 보였어요. 아이들은 회복될 거예요. 민 박사가 피곤한 미소로 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48시간 동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퍼지지 않도록 당분간 외부 방문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저는 아미르 어르신과 함께 커뮤니티 센터 밖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의 손자는 안에서 열이 내린 채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미르 어르신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아미르 어르신이 부드럽게 말씀하셔서 저는 놀랐어요. 저는 이 사람들과 그들의 기계를 의심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다는 제가 가장 편협했네요. 하지만 오늘 그들이 우리 아이들을 구했어요. 돈 많은 수도의 병원도 하지 못한 일을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밤하늘에 나타나는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아미르 어르신.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지식이죠.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마리암이 달콤한 차를 들고 우리에게 합류하며 덧붙였어요.
그들은 우리를 도우려는 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먼 곳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함께 차를 마시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 의료팀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이상한 기계들과 멀리 있는 의사들이 오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는 잃을 수도 있었을 생명들이었어요. 아마도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을 결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둘 다의 장점을 취하는 거죠. 우리의 전통 약초와 그들의 현대의학이 함께 사용될 때 더 효과적이었잖아요. 아미르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마도요, 그분이 동의하셨어요. 분명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도 함께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잃지 않으면서요.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우리 마을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전통을 존중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왔어요. 새벽 전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마을 가장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저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지나치는 남자에게 외쳤어요. 우물 근처에 오래된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가 멈추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갇혔대요. 저는 더 빨리 달렸어요. 맨발이 먼지 나는 땅을 치며 달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한때 우리 마을의 곡물 저장소로 사용되던 오래된 2층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소 10명의 작업자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들은 리모델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미르 어르신은 이미 그곳에 계셨고 사람들을 구조팀으로 조직하려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강하고 분명했어요. 밟는 곳을 조심하세요. 구조물이 불안정합니다. 저는 잔해 아래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어요. 누군가 그 안에서 살아있었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리암이 제 옆에 나타났는데 평소처럼 차분한 그녀의 존재가 어떻게든 안정감을 주었어요. 이미 한국팀에게 가서 알렸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몇 분 안에 민 박사와 그녀의 동료들이 의료 장비를 가지고 도착했어요. 하지만 무거운 돌 아래 갇힌 사람들에게 약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 외국인들에게 믿음을 두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의아했어요. 그때 한국 의사 중 한 명이 이상한 장치를 꺼냈습니다. 끝에 카메라와 조명이 달린 얇은 튜브처럼 생겼어요. 이것은 수색 카메라입니다. 그가 빠르게 설명했어요. 위험한 잔해를 움직이지 않고도 사람들이 갇힌 곳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무너진 돌 사이의 작은 틈으로 장치를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는 태블릿 주변에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무너진 벽 사이의 어두운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저기요. 민 박사가 가리켰어요. 저 구석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 의료팀은 우리 마을의 가장 힘센 젊은이들과 협력하여 정확히 그 지점에서 조심스럽게 잔해를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지체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놀라운 집중력과 침착함을 보여주었어요. 20분 안에 그들은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있는 젊은 남자를 구출했습니다. 기계가 어디를 봐야 할지 알고 있군요. 아미르 어르신이 제 옆에서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어요. 하나씩 우리는 7명의 사람들을 찾아 구조했어요. 수색 카메라는 그들이 갇힌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어 소중한 시간을 절약했어요. 한국 의사들은 현장에서 바로 부상을 치료했는데 원격 의료 시스템을 사용하여 멀리 있는 전문의들로부터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놀란 것은 한국 의사들이 우리 마을의 전통적인 치료법에 대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역에서 나는 약초로 만든 연고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심지어는 우리 마을의 노인들에게 뼈 접질림 치료에 관해 묻기도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의 지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작업자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어요. 뜨거운 태양이 더 높이 떠오르면서 희망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곳을 다 찾아봤어요. 우리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지쳐서 말했어요. 그들은 아마도 잠깐만요. 한국 의사가 말을 가로막았어요. 그는 열감지를 보여주는 태블릿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무언가가 있어요. 아주 희미하지만요. 우리는 그가 가리킨 지점을 신중하게 파기 시작했어요. 30분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공기주머니에 웅크리고 있는 세 남자가 의식은 없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해가 질 무렵 모든 부상자들은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일부는 골절이 있었고 다른 이들은 심각한 상처가 있었지만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한국 의료팀은 임시 의료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가장 심각하게 다친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지난밤 아미르 어르신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분은 이런 멀리 떨어진 마을에는 정부 지원이 거의 오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사우디는 부유한 나라지만 그 부는 대도시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같은 외진 마을은 잊혀졌어요.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우리 마을에는 이런 응급 상황을 다룰 자원이나 장비가 없었습니다. 한국 의료팀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저는 돌 위에 무겁게 앉았어요. 갑자기 너무 지쳐서요. 마리암이 물을 건네주었고 아미르 어르신은 쉬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담요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기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잃었을 거예요. 마리암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미르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분의 기술 수용에 대한 열린 태도가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어요. 그들의 기계는 우리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군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지혜를 존중해요. 제가 덧붙였어요. 그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치료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 배우려고 했죠. 아미르 어르신이 깊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수염을 쓰다듬으셨어요. 평생 동안 저는 변화를 두려워했어요. 우리 방식이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 보니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통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네요. 오히려 우리의 전통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서로를 돕고 한국 의료팀과 함께 일하는 모습이 마치 그들이 항상 동맹이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오늘 무언가 중요한 것이 변했어요. 이 위기는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마을 위로 별들이 나타날 때 저는 한국의 기술이 우리 공동체의 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함께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집에서 허벅지에 있는 작은 상처를 치료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라일라,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본 것을 생각해봤니? 그 젊은 한국 의사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기계 사용법을 가르쳐 주던 모습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았어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너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를 놀라게 하며. 너는 항상 우리 마을을 도우려고 했잖니. 어쩌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생각했어요. 전에는 제가 마을을 돕는 방법이 전통을 지키고 외부의 변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도움이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내일 민 박사에게 가서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단다, 라일라. 우리도 변해야 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잃을 필요는 없어. 우리는 여전히 우리야.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어요. 한국 의료팀이 또 다른 수업을 시작하고 있었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저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어요. 건물 붕괴 사고 이후 2주가 지났어요.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 의료팀은 더 이상 이상한 외부인으로 여겨지지 않고 친구이자 선생님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가장 의심이 많았던 노인들조차 이제는 따뜻한 미소와 달콤한 차를 대접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민 박사가 여성들에게 기본 건강 모니터링 장비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 걸어갔어요. 기억하세요. 그녀가 인내심 있게 말했어요. 이 장치는 혈압이 너무 높은지 낮은지 알려줄 수 있어요. 이 정보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생 휴대전화조차 사용해 본 적 없는 제 어머니가 자신 있게 마리암의 팔에 혈압 측정기를 감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작은 기계가 삐 소리를 내고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상이네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발표하셨어요. 다른 여성들이 박수를 쳤고 민 박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라일라, 시범이 끝난 후 마리암이 저를 불렀어요. 오늘 저녁에 마을 회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소식을 퍼뜨리는 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제가 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을을 걸어다니는 동안 곳곳에서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었어요. 몇몇 집 지붕에는 태양 전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장난감 청진기를 가지고 의사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한 집 앞에서는 노인이 먼 도시의 의사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딸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우리 마을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당시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생각하면 부끄러워집니다. 해질 무렵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커뮤니티 센터에 모였어요. 아미르 어르신이 방 앞에 서 계셨는데 그 모습이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이웃 여러분, 그가 시작했어요. 한 달 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도움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했고 외부인을 신뢰하는 것을 꺼렸어요. 그가 잠시 멈추고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동의의 소리가 군중 속에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협했던 독감은 막았고 건물 붕괴 사고도 비극이 아닌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민 박사와 그녀의 팀은 통역사를 통해 듣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한국 팀은 2주 후에 우리를 떠납니다. 아미르 어르신이 계속했고 제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중 10명을 훈련시켜 그들의 일을 계속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방 안에 흥분된 속삭임이 가득했어요. 아미르 어르신이 조용히 하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유지하고 화상 시스템을 통해 의사와 소통할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저는 일어섰어요. 저는 자원합니다. 제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한 명씩 다른 사람들도 일어섰어요. 마리암이 우아하게 일어섰고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이 모두에게 분명히 보였어요. 건물 붕괴 사고에서 구조된 3명의 젊은 남자들, 제 어머니, 그리고 마침내 모두를 놀라게 하며 아미르 어르신 자신도 일어섰어요. 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너무 늙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집으로 걸어가는데 마리암이 저와 합류했어요. 훈련에 대해 긴장되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그녀의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네,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커요.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마리암은 지혜롭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예요. 다만 새로운 도구를 가진 거죠. 저는 우리 마을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가 항상 서로를 어떻게 돌보았는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적든 나누었는지, 함께 축하하고 함께 슬퍼했는지,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기술로 인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좋은 전통은 유지될 거예요. 제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 거고요. 다음 날 아침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계들, 압도적인 정보, 그리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참을성이 있었어요. 천천히 배우세요, 민 박사가 말했어요. 이것은 경주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간단한 진단을 수행하고 원격 의사와 소통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마리암은 모든 의료용품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놀랍게도 아미르 어르신은 태양광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태양이 패널에 빛을 비추면 전기가 생성되어 배터리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전기가 우리 장비에 힘을 공급하지요. 한국팀이 떠나기 사흘 전 우리는 작은 축하 모임을 열었어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노래를 배워 불렀고 우리 어르신들은 전통 춤을 선보였어요. 식사 중에 민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라일라,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놀랐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처음에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중요했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마음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모두가 변할 수 있었어요. 리더십은 항상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 기꺼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집에 도착해 제 방의 작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주 전과 같은 얼굴이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제 눈에는 더 깊은 이해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여전히 태양광 패널이 빛나는 커뮤니티 센터가 보였어요.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작은 마을이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한국팀이 우리 마을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가끔 저는 마을 가장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얀 밴을 타고 도착하던 날을 떠올립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낯설고 이질적으로 보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들의 부재가 오랜 친구를 잃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신기해요. 하지만 그들은 많은 것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의료 클리닉으로 변모한 커뮤니티 센터를 둘러보았어요. 벽은 밝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기본 건강 정보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포스터들이 붙어 있습니다. 지붕 위의 태양 전지판은 가장 더운 날에도 모든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라일라, 이 화상 통화 좀 도와주실래요? 또 마리암이 방 안에서 불렀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요즘 더 자신감 있게 들립니다. 서둘러 들어가 보니 마리암이 심장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한 파티마 할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마리암이 화상 통화를 연결했지만 번역 앱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제가 몇 개의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전문의의 얼굴이 나타나고 음성 번역이 시작되었어요. 파티마 할머니는 장치를 통해 의사가 우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눈을 크게 뜨셨어요. 마법이네. 그녀가 속삭였어요. 우리가 여러 번 기술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옆방에서는 아미르 어르신이 3명의 젊은이들에게 태양광 발전 시스템 유지 관리법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분의 체계적인 사고방식과 세심한 주의력은 기술적인 문제를 가르치는 데 완벽했죠. 우리 마을에서 가장 전통적인 어르신이 가장 큰 기술 옹호자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배터리는 매주 점검해야 합니다. 그가 진지하게 지시했어요. 예외 없이요. 밖에서는 아이들이 한국팀이 남겨준 씨앗으로 시작한 새 공동체 정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아무도 굶주리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인 또 하나의 변화입니다. 정오에 우리는 주간 건강위원회 회의를 위해 모였어요. 저와 마리암, 아미르 어르신, 그리고 7명의 다른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원형으로 앉았습니다. 벽에 있는 큰 화면은 우리를 한국의 민박사와 연결해 주었어요. 이번 주 환자는 몇 명이었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그녀의 얼굴은 친근하고 반가웠습니다. 23명이요. 제가 보고했어요. 대부분 가벼운 문제였지만 한 건의 응급 상황이 있었어요. 뱀에 물린 사고였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독성학자와 연결했어요. 소녀는 잘 회복 중입니다. 민박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새 산전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마리암이 발언했어요. 그녀의 수줍은 목소리가 한마디 한마디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5명의 임산부 모두 검진을 받았어요. 휴대용 초음파 덕분에 고위험 임신 한 건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분은 다음 주에 전문 치료를 위해 도시병원으로 가실 예정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마음의 가벼움을 느끼며 마을을 걸었어요. 한때 병들었을 아이들이 이제는 활기차게 뛰어놀고 있었고 고통받았을 노인들은 이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랐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각하는 장소죠. 여기서 모든 것이 보였어요. 사라져가는 빛 속에서 빛나는 새로운 태양 전지판들, 밝은 파란 문이 있는 커뮤니티 센터, 이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 가정들. 발자국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고 돌아보니 아미르 어르신과 마리암이 언덕 위에서 저와 합류했어요. 멋진 경치군요. 아미르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풍파에 시달린 그분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멋진 이야기죠. 마리암이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 함께 서서 금빛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마을은 여전히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같은 전통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연결, 새로운 가능성을 안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말했고 제 마음속으로 그것이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의심이 신뢰로 바뀌고 두려움이 희망으로 변한 우리 이야기는 여전히 쓰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외딴 마을에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이 가져온 변화가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였네요. 라일라와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낯선 기술을 의심했지만 결국 마음을 열고 협력하게 되는 과정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인으로서 참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한국 의료팀의 지혜와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사연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감동이었습니다.